자,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첫 페이지는 97페이지예요. 97페이지를 다 같이 함께 펴보시고, 자, 중간에 한번 밑줄 그어져 있는 곳을 볼게요. 간이 비축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양은 약 100g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3분의 1 정도만 비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가 발견돼요? 첫 번째, 탄수화물의 양을 뭐 해야 돼요? 줄이거나.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먹는 양의 3분의 1만 비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래요. 그러면 내가 먹은 탄수화물의 탄수화물 양의 3분의 1을 뭐 해야 돼요? 에너지원으로 써야겠죠. 그럼 그만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겠네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마음을 먹어야 돼. 내가 탄수화물의 양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먹고 3분의 2만큼 운동을 할 것이냐. 채팅창에 써 주시겠어요? 1번 선택 또는 2번 선택. 자, 채팅창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쪽의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1번 하겠습니다. 자, 준희 쌤 1번, 김지연 쌤 1번, 방현옥 쌤 1번, 박현정 2번, 우아미 1번. 자, 그죠? 유현정 1번, 김정아 1번. 2번이라고 틀린 거 아니에요. 나의 계획이에요, 나의 계획.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그죠?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이정희님 올려주시고, 장윤정님 올려주시고, 유한수님 올려주시고, 아직 안 올리신 분, 그죠? 김석자님 올려주시고, 최미연님 올려주시고. 이해가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간이 비축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양. 너무 많이 비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간이. 정상적인 간이. 탄수화물의 주된 저장고는 간이래요, 간. 그러면 간이 비축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탄수화물이 우리가 보통 먹는 양의 3분의 1만 비축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간이 비축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양은 100g인데 보통 사람들이 3분의 1만 먹는 양의 3분의 1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간에 손상 없이 다이어트를 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탄수화물 100g만 하루에 먹거나 아니면 100g만 간이 비축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양은 뭘로? 운동으로 해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정희님, 정유주님, 김석자님, 심혜정님 다 1번. 그죠? 대부분은 이제 운동이 힘드니까 우리가 운동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먹는 양을 내가 좀 줄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먹고 운동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운동하기도 쉽지는 않죠. 자, 그럼 우리가 먹는 양을 줄이겠다라고 하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이 100g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아야겠죠. 자, 그다음 페이지인 그다음 페이지인 9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채팅창에 박현정님 빼고는 다 1번, 우리 유한수님까지 마지막 다 1번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뭘 줄여야 돼? 내가 먹고 있는 탄수화물 100g만이 간에서 비축이 된다는데 나머지는 살이 될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지방이 돼 버릴 거예요. 그러면 줄여야 되는데 그 탄수화물을 알아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밥, 면, 빵이에요. 이걸 지금 이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이렇게 세 가지 썼거든요. 일단 첫 번째, 식당을 알아보기. 이 식당을 알아본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탄수화물 줄이는 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요. 늘 사람을 만나요. 제가 주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곳이 오리역에서 많이 만나고요. 서울, 강서에서 많이 만나고요. 동대구에서도 많이 만나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는 곳이 남양주잖아요. 남양주에서 많이 만나요. 내가 주로 가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주로 내가 만나는 사람과 갈 수 있는 식당을 알아보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지금 입원했단 말이에요. 입원을 했는데 제가 탄수화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아침, 점심, 저녁 나오는 식단에서 밥을 줄이는 거. 그래서 밥을 지금 반 공기만 먹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파. 그래서 지금 단백질 갖고 오는 거 엄청 퍼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우연히 1층을 갔거든요. 그 1층에 콥 샐러드를 파는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니까 식단 조절이 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배도 고파. 그럼 내일은 내가 1층에 가서 콥 샐러드를 하나 사 오면 되겠죠. 아까 보니까 가격이 4,500원이에요. 그래서 식당을 알아보며 내가 가는 길목마다 내가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 있는, 내 탄수화물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그 식당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다.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하려다가도 식당이 없어서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이, 몰라. 오늘만 그냥 이거 먹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가는 이 오리역에 회덮밥집이 있어요. 회덮밥집. 근데 여기서 야채를 어마무시하게 줘요. 그리고 회도 많아요. 그럼 밥량을 좀 줄이고 거기는 야채와 회를 먹으면 되겠네. 그죠? 그런 식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식당을 내가 많이 가는 곳 주변에 알아보는 건 저는 첫 번째라고 썼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도시락을 싸볼까? 그런데 저는 오늘 지금 이제 장례식장을 가느라 들어오지 못한 분이 이제 박미연 리더님이 있는데 그분은 도시락 진짜 잘 싸갖고 다녀요. 고구마 잔뜩, 계란 잔뜩. 근데 저는 살림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럼 싸볼까가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사볼까가 되겠지, 사볼까. 그래서 쿠팡에 한번 검색을 했더니 겁나 비싸. 겁나 비싸. 그럼 나는 2번은 포기. 포기. X표. 그죠? 자, 그럼 3번. 대체 간편식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요, 왜 요즘 우리가 먹는 뭐 이런 어떤 다이어트 뭐 선식이 아니라 뭐 그런 파우더. 그쵸? 제가 먹는 그 다이어트 식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에 몇 칼로리인지, 여기에 단백질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죠? 대체 식품을 알아보면 되겠죠. 전 차라리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것도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 면, 빵을 제거하고 어떤 식단을 짤 수 있는지를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식당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시겠죠? 예를 들면 우리 김 석자님도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니잖아요.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 주변에 내가 직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식당을 알아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게 내가 살을 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되더라. 근데 그 내가 알아보는 식당이 없으면 자꾸 직원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순댓국, 내일은 감자탕. 다 살찌는 음식. 거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내 스위치 온 다이어트 빠이빠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병원 생활 때문에 조금 이제 차질이 생기긴 했지만 저 어쨌든 간에 추석 기간 동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전 추석 기간 동안 친정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또 우리 그 시댁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먹으면서도 그러니까 어른들이 좋아할 수 있는 메뉴를 저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요리 중에서 예를 들면 숙제 샐러드, 야채들을 익혀서 할 수 있는 샐러드, 그리고 로스트 오브 치킨, 닭을 통째로 그냥 올리브 치킨만, 아니, 올리브 유만 발라가지고 익혀서 살코기를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로 제가 저희 엄마나 시엄마한테 요리해드리겠다고. 근데 네가 하겠냐? 뭐 이렇게 안 믿고 있는데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보여지는 건 어머님을 위해서 했어요.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메뉴를 제가 지금 고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저 살려고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97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97페이지. 이거 아까 봤구나. 자, 103페이지 볼게요. 103페이지. 여기 보면 굶다가 다시 먹고 굶다가 다시 먹고 비만한 사람들이 늘 반복하는 일이다. 이게 요요의 지름길인 거야, 이게. 그쵸?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지방 대사 스위치온 켜기 위해서 3일만 버텨보세요. 3일만 버텨보지.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시작할 거야라고 한 시점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목요일 날 퇴원하거든요. 그러면 목, 금, 토 스케줄을 일단 보는 거예요. 스케줄. 그게 중요해요. 자, 목, 금, 토 스케줄을 보는 거야. 내가 시작하겠다고 하는 스케줄. 내가 그때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게 가능한가? 사람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내가 아까 알아보러 다닌 그 식당으로 가능한가? 목, 목요일 가능해. 금요일날 제가 대구를 가거든요. 싸갖고 가면 가능해. 왜냐면 그날 내가 같이 움직이는 언니가 도시락 잘 싸갖고 다니는 언니야. 그럼 가능해. 자, 토요일.
토요일도 오전에 잠깐 나갔다 오지만 아침 집에서 먹을 거고 점심 오케이 저녁까지 가능해. 대신에 조금 위기 사항이 뭐가 있냐면 제가 토요일 날 제 멘토를 만나서 상담을 받기로 했는데 멘토가 술을 먹자고 하면 NG야. 그 이제 얘기해야겠죠. 멘토님 저랑 상담하기로 했는데 오늘 좀 건전하게 가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먹더라도 와인 한 잔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지만 안주는 스테이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뭔지?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거지, 뭐. 내가 좋아하는 거지, 뭐. 왜냐면 그 멘토님 집 주변에 스테이크 집이 하나가 잘 되는 데가 있어요. 네, 2번 가봤거든요? 거기로 가는 거야. 내가 쏘든 그분이 쏘든 그건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내 위주로 스케줄을 정하셔야 돼요. 내 스케줄이 이 3일 동안 지방대사를 스위치온을 끄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온전히 약간 굶을 수 있는, 내가 지방대사를 키기 위해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그 3일의 스케줄을 체크하는 거, 저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 스케줄을 생각했기 때문에 추석 전에 하겠다, 추석 끝나고 하겠다, 이거 정하신 거잖아요. 그죠? 추석 끝나고 나서도 중요합니다. 추석 끝나고 나서 19일부터 19, 20, 21일 동안 내가 누구를 만날지를 체크하세요. 이해되시죠? 자, 다이어리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를 볼게요. 자, 이 기간 동안 뭐 해야 된대요? 아예 안 먹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아예 안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 밥, 빵, 면, 분식 당연하고 밀가루, 그죠? 아예 안 먹어야 된대요. 그 기간 동안 뭐만 먹어야 돼? 채소만, 물만, 영양제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3일을 정하셔야 돼요. 자, 당장 지금부터 다이어리다가 이 시간 동안은 탄수화물 금지라고 지금 적어 넣으세요. 자, 다이어리 보시고, 다이어리 살펴보시고, 나 이때 시작할 건데, 이때부터 3일 동안 뭐 금지? 탄수화물 전면 금지. 조금도 안 되는 거야. 밥 한 수저도 안 돼. 불안하다, 김준희. 그죠? 내가 할 수 있을까? 표정에서, 미소에서. 불안한데 내가 가능할까? 그래도 해야 돼. 3일 동안 달력에 뭐 하셔야 돼요? 체크, 체크. 장윤정님도 마찬가지.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장윤정님한테 처음에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 할 때 저분이 되게 빼빼 말랐잖아요. 그래서 쌤이랑 저랑 좀 적당히 좀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는 건 뭐예요? 단백질. 닭가슴살 사세요. 그거로 채우세요. 식물성 단백질을 파우더로 드시더라도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에너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빼빼 말랐으니까. 아니, 물론 저는 배와 팔뚝은 다 집중 분포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저혈압이 있거나 저혈당이 있는 분들은 탄수화물을 갑자기 끊어버리면 어지럼증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탄수화물 그래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신에 뭘 사나요? 닭가슴살 사놓으세요. 그걸로 채우세요. 탄수화물을 완전 100% 금지 3일. 이 기간을 정해라. 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3일 동안 탄수화물 섭취량을 50g 이하로 유지하라는데 그럼 이 50g이 얼마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고구마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자, 고구마가 보통 사이즈 하나가 200g이고요. 어른 주먹만한 하나는 300g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6분의 1로 쪼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수저에 올라갈 정도의 고구마 하나 크기가 50g이에요. 김지현님 지금 어이가 없으니까 입이 하 하고 벌어졌어. 그 정도가 50g.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안 먹어야 된다 생각하세요. 그냥 탄수화물은 안 먹어야 된다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뭐를 준비해라? 닭가슴살을 준비해라. 요즘에 닭가슴살 검색해보면 별의별 닭가슴살 다 있습니다. 그 핫바처럼 이렇게 꼬챙이에 있는 닭가슴살도 있고요. 닭가슴살에 양념이 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 나는 뻑뻑한 닭가슴살 못 먹겠다 싶으시면 닭가슴살에 올리브유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찹찹찹 뿌려 놓으신다거나 후추를 찹찹찹 뿌려 놓으신다거나 그렇게 해놓으면 좀 이렇게 간이 되겠죠. 간 돼서 먹으면 되겠죠. 계란 한 개 크기가 50에서 60g. 근데 이제 계란 한 개가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도 있지만 이제 단백질도 있잖아요. 뭔가 그런 거 이제 감안을 해서. 그래서 그냥 저는 아예 안 먹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곡 사이즈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자, 107페이지를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잘 먹으며 다이어트 해야 되는 이유라고 제가 크게 적어 놨었죠.
잘 먹으며 다이어트 해야 되는 이유. 우리 몸은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면 근육의 단백질을 끄집어 와서 당으로 바꿔 사용한대요. 그렇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완전 100%딱 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육에서 끄집어 온다는 거죠. 뭘로? 당으로. 그죠? 아니, 물론 현옥님 말이 맞기도 해요. 닭가슴살 가공이 돼서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저혈당이 있는 분들은. 왜냐면 현옥님은 그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잖아요. 그걸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많이 안 드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옥님 자제하세요. 응, 알아. 이거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 나도 알아. 아는데, 우리 방현옥님은 지금 사실은 이제 사업을 하는 분이니까, 그거를 많이 아시지만, 지금은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닭가슴살을 아예 100% 노를 할 수는 없어요. 저희는 지금 여기 독서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식품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식품 단백질을 드시면 많이 좋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한테 아예 제가 이 독서 모임을 주최하는 사람으로서 닭가슴살을 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그나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추천하는 식물성 단백질이 이제 있고 그걸 드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가 뒤쪽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얼마만큼 많이 드셔야 되는지는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유두리라는 게 이제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유두리, 융통성. 소비자분이 여기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검색하셔서 닭가슴살 가급적 좋은 제품으로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을 수 있다. 그죠?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생닭. 닭을 사서 또 이제 좋게 건강하게 요리를 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올리브유 찹찹, 후추 찹찹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공해서 드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우리 현옥님 말이 100% 맞긴 맞는데 이제 융통성 있는 우리 독서물 위해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아까 말씀하신 계란도 우리가 그 난각번호 1번을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도 산화가 되는 것처럼 닭들도 마찬가지죠. 닭도 스트레스 받으면 산화가 되겠죠. 좋지 않은 스트레스성이 그 물질들이 있겠죠. 근육에. 그래서 우리가 난각번호 1번 달걀만 우리가 이제 또 고집해서 먹는 분들이 계신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어떻게 보면. 닭을 사육하고 그 닭을 이제 조리 과정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이 유통을 시키려다 보니까 유통의 기간이 길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은 금방 산화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거는 사실은 뭐 빵이나 이런 것도 유통되는 빵들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런 이치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이어트에 초점이 되어 있는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읽다 보니까 일단 그런 정보는 제외하고 책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면 근육의 단백질을 끄집어서 당으로 바꿔 쓰다 보니까 우리가 뭘 챙겨야 한다? 단백질을 챙겨야 한다. 그래서 다이어트 기간에는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량을 평소보다 늘려야 됩니다. 평소보다 많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대요. 훨씬 많이 드셔야 됩니다. 어떤 거를 식물성 단백질과 또 이제 당이 떨어져서 몸이 힘든 분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많이 많이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더 노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 방현옥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제품을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사실은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소고기라든지 닭이라든지 너무 그 합성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항생제 덩어리라고 해요. 이 아이들을 유통시키는 과정 안에서. 그래서 그 고기들을 먹을 때 우리가 뭘 섭취한다? 항생제도 많이 섭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뭐를 많이 주입시켜요? 빨리 크라고. 호르몬을 많이 주입을 한대요. 빨리 성장하라고. 그런 것들 안 좋은 물질들을 우리가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 이제 성조숙증을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아이들에게 소고기, 닭고기를 많이 먹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음. 성호르몬이 많이 주입된 소고기와 닭고기를 많이 먹는 거랑 똑같아요. 빨리 커라. 니네가 빨리 커야 우리는 장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남자애들 가슴이 많이 나오는 애들, 남자애들인데 단백질을 먹고 살이 찌는 아이들은요, 사실은 뭘 끊어야 돼요? 고기를 끊어야 돼요. 고기를 끊고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여야 되는 건 왜? 키는 커야지. 키는 커야죠. 그리고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많거든요. 단백질 하는 역할들이 물론 근육의 생성도 있지만
면역, 우리 옛날에도 한번 제가 얘기한 적 있죠. 면역에도 주관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 운반, 영양소 운반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가 빠지지 않게 저장하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뭐 비타민을 잘 먹는다, 유산균을 잘 먹는다. 그런 영양소가 빠져나가지 않게 건축물로 생각하면 시멘트 역할. 철근을 세웠으면 뭐 해야 돼요? 철근을 세웠으면 시멘트를 발라야 되죠? 그래야 건축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영양소를 저장하는 운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음, 칼로리, 칼로리. 에너지원. 에너지원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근육을 만들면서 성장시키는 거. 그리고 뇌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의 원료죠, 원료. 피부 탱탱. 왜 아기를 낳을 때 아기 산모가 막 탈모가 일어나고 배가 트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피부가 푸석해지고 다 아기가 크면서 엄마 몸속에 단백질을 뺏어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단백질의 이런 어떤 중요성을 알면 우리가 더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이왕이면 식물성으로 넣어줘라. 이제 그 이유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중요하고 단백질도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충분히 섭취하면 포만감이 와서 과식을 줄여들 수 있다. 아니, 과식을 하기 힘들게 만들 수 있고 포만감을 주고 또 오래 지속시킨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포만감을 주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단백질을 드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찾으셔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정희님도 저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하셔갖고 제가 식물성 단백질 추천을 드렸거든요. 가급적이면 동물성 단백질인 우유에다가 안 타 드시는 게 좋겠죠. 가급적이면 맛이 좀 없고 하더라도 내 건강을 위해서 물에 타 드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108페이지를 보면은 여기서 그래서 이제 단백식품, 고단백식품을 얘기를 해주죠.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과 해산물, 콩과 두부, 달걀, 플레인 요거트. 다 체지방 감량에 좋은 고단백식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인 지식을 둔다면, 자, 닭고기 튀긴 거 안 돼요. 닭고기 먹으랬더니 치킨 먹는다. 안 되겠죠? 튀긴 거 안 되고. 자, 소고기, 양념된 거 안 돼요. 그죠? 양념된 거 안 되겠죠? 자, 돼지고기, 삼겹살 안 돼요. 구운 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럴 때는 수육으로 쪄서 드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쪄서.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다? 제가 한번 뉴스 나중에 캡처한 거 보내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소고기, 우리나라 돼지고기, 우리나라 닭고기 뭐가 너무 많다? 항생제와 성호르몬, 조숙증을 일으키는 호르몬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동물성 단백질은 그닥 좋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생선은 오메가3 때문에 많이 이제 또 드시는 거기도 하거든요. 생선이 찌면 사실 영양가가 많이 파괴돼서 없습니다. 아무리 단백질이라고 해도 고등어 단백질 많아요라고 하는데 찌면은 사실은 그 생선은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파괴된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생선을 진짜 많이 먹어야 단백질이 섭취가 가능해요.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그 단백질 양이 있기 때문에. 자, 콩과 두부는 뭐가 중요해요? GMO 콩. 그죠? 한국산이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대부분 콩과 두부를 이렇게 어디서 왔나 보면 미국에서 많이 왔죠? GMO 콩일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GMO가 뭐예요? 유전자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유전자가 변이됐다라는 거는 우리의 유전자도 변이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막 유산이 많고 불임이 많은 이유가 그런 유전자 조작 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소문인 건데 그 뭐야? 포도. 맛있는 포도 그 뭐야? 비싼 거. 비싼 포도.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거.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그지, 샤인머스켓. 이 샤인머스켓이 요즘에 씨가 없는 게 많잖아요. 그건도 약간 유전자 조작처럼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샤인머스켓도 그렇게 몸에 좋지가 않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달걀 플레인 요거트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단백질 쉐이커를 먹으라고 조언한다. 식품에 든 순 단백질만 추출해 만든 것이므로 안심해도 좋다. 이 말인 즉 뭐냐면 아무래도 식물성 단백질이면 콩에서 나올 확률이 크잖아요. 근데 어떤 엄마들이 우리 애들 콩 먹이지 말라던데요? 성조숙증 있다던데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식품에서 순 단백질만 추출한 거예요. 그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제거한 거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드셔도 좋다.
농약에 담궈 씨를 말려버린대요. 아,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엄마도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순 단백질을 추출해서 만든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는데, 자, 식물성 단백질 선정하는 방법 제가 딱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식품을 영양제로 사서 드실 때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점수를 낸 거라고 하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아미노산, 단백질은요.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20종이 있어요. 20종이 있는데 이 20종 중에 하나는 10점, 그다음에 나머지가 다 막 100점. 나머지가 다 100점. 그러면 우리 몸의 흡수는요. 딱 한 가지 10점 이내 있죠. 이 10점 이내만큼만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단백질이라는 건 이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점이 넘는 애들. 그죠? 그거를 선택해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하실 때, 그럼 나도 이제 단백질을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실 때, 뭘 기준으로 알아봐라? 순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점 이상인 제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헛땡 제품들. 이 제품은 예전에 이제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GMO 콩으로 이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회사 제품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셔서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쉐이커 많이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 정보를 드릴게요. 자,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은 육류 섭취량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물성 섭취량을 좀 줄이라는 건데 자, 이때 스위치온 다이어트에서 뭐래요? 단백질 섭취량을 몸무게 g당 1.2에서 1.5g. 그죠? 내 몸이 만약에 52kg이다. 그러면 원래 1g으로 생각하면은 52g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1.2에서 1.5니까 대략적으로 60g 정도를 그럼 난 먹어야겠다. 하루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래요? 우리 몸이 소화 흡수하는 단백질 양이 30g 정도이다. 한 번에 소화하는 게. 자, 어른 수저 스푼 있죠? 어른 수저. 어른 수저로 듬뿍. 그게 15g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른 수저로 듬뿍. 제가 우리 정희님 보내드린 숟가락 있죠? 제가 먹는 거 추천해드렸을 때. 그거로 이렇게 한 수저 정도 풀면 그게 15g이에요. 그럼 그거를 한 번에 몸무게 만약에 60, 그러니까 우리가 52kg이 60g 드셔야 되잖아요, 하루에. 저는 하루에 그래서 4번을 먹어요. 한 3, 4시간 간격으로. 아침 먹기 전에 한 번, 아침과 점심에 한 번, 점심에서 저녁 사이에 한 번, 뭐 저녁에서 자기 전에 한 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4번을 먹어요.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아주 건강한 사람일 때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 표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영양제 같은 거 이렇게 사서 보면은요. 1일 몇 회, 몇 알을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건강한 사람 기준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나는 단백질이 부족해. 나는 임산부야. 그럼 그분은 그거보다 더 드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근육이 부족해. 라고 하시면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5g을 4번만 드실 게 아니라 5번을 드셔야 되는 거죠.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우리는 측정을 늘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먹는 양. 하루에 4번 정도 1일 섭취량을 채울 수 있다. 하루에 4끼 식사를 제한한다. 이걸 꼭 생각하세요. 단백질은 하루 한 번에 한꺼번에 드시는 게 아니라 15g씩 나눠 드셔라. 나눠 드셔라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52kg, 55kg 정도 되면은 하루에 4번에서 5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판매되고 있는 단백질을 한 달에 2통 정도 드신다고 생각하면 아마 기준이 되실 거예요. 어. 그래서 원래 다이어트는 돈이 들어요. 돈이 들어요. 근데 한 번 건강하게 패턴을 만들면
만들면 사실 우리가 피부 건강하기 위해서 피부과도 다니고 운동 헬스장도 다니고 하잖아요. 한번 스위치온을 통해서 우리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덜 들어요. 피부과도 안 가도 되거든. 내 피부도 탱탱해지고 좋아지거든. 주근깨 있던 분들도 단백질 잘 섭취하시면 콜라겐의 주 원료가 단백질과 비타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좋아져요. 쫀쫀해져요. 살성도 좋아져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도 너무 필요한 게 단백질이고요. 다 했네요? 다 했습니다. 녹화는 마치고요.